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남들 다 아는 뻔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가 뭔지 아시죠? 바로 로봇이에요. 불과 두세 달 만에 대장주들이 100%, 200%씩 폭등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고점 물리는 거 아니야?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로봇 시장은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냐고요? 작년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까지 얼마나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아세요? 무려 8경입니다. 8경? 어마어마하죠? 경찰이에요. 제가 10년 넘게 시장 분석해왔는데 미래 시장 규모로 경찰이가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수소시장? 몇백조 수준이에요. 전기차 시장? 그것도 몇천조 수준이고요. 근데 로봇 시장은 8경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에 환장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핵심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기술 경쟁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10억 개의 AI 칩. 둘째, 1테라와트의 전력. 셋째, 1억 대의 로봇. AI 칩, 전력, 로봇.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 시장의 신트로이카예요. 새로운 3대 주도주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로봇은 AI의 끝판왕이에요. 왜냐고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 봤자 실제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결국 물리적인 몸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로봇이에요. 엔비디아 젠슨 왕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피지컬 AI의 시대가 온다.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예요. AI가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 AI를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하드웨어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지금 로봇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지부터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국내 관련 수혜주, 무려 4종목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로봇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왜 로봇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요. 여러분, 피지컬 AI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로봇 투자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AI는 어떤 형태였나요? 챗GPT, 제미나이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었죠. 화면 속에서 텍스트로 대화하고 이미지 만들어주고 코딩해주고 전부 디지털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실제 세상에서 커피 한 잔 내려줄 수 있나요? 공장에서 부품 조립할 수 있나요? 물건 배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몸이 없으니까요. 피지컬 AI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AI가 축적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하드웨어로 구현하는 것. 그 하드웨어가 바로 로봇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시나요? 국내 로봇 회사들한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엔비디아는 이미 로봇용 AI 플랫폼을 만들어 놨어요. 제트슨, 아이작 그루트 같은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요. 이걸 전 세계 로봇 회사들에 팔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액션 데이터입니다. 국내 로봇 기업 대표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피지컬 AI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부족이다. 시각이나 언어 모델 데이터는 차고 넘치지만 액션 데이터가 없다. 액션 데이터가 뭐냐고요?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는 움직임, 행동 데이터예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십억 마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운전 데이터일 뿐이에요. 로봇이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하는 그런 물리적 행동 데이터는 아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파는 회사가 아니다. 데이터를 만들어 파는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 팩토리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봇 부품을 파는 것보다 로봇이 일하면서 쌓는 행동 데이터가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결국 피지컬 AI 시대의 승자가 돼요. 자, 이제 AI 사이클을 큰 그림으로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AI 인프라 구축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짓고 GPU 사고,
전력, 인프라 구축하고 엔비디아가 폭등한 게 이 단계였죠.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AI 응용 단계예요. A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 서비스 기업들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바로 로봇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기술 혁신 사이클을 보면 인프라 단계에서 응용 단계로 넘어갈 때 항상 텐베거가 터졌어요. 10배 오르는 종목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때도 그랬고 모바일 시대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인프라 기업들이 오르다가 나중엔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응용 기업들이 폭등했죠. 지금 AI도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어요. 인프라 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이제 응용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에요. 피지컬 AI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로봇 기업들. 이 기업들이 바로 AI 응용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예요. 그럼 왜 로봇 도입이 갑자기 빨라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크게 4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첫째, 로봇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1억이 넘었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여전히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수준이고요. 이 가격이면 웬만한 중소기업은 엄두도 못 내죠. 그런데 중국이 판을 흔들어 놨어요. 중국 로봇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우리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로봇을 상용화하겠다 선언한 거예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어요. 싼 게 비지떡이지 성능이 되겠어?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능도 꽤 괜찮은 거예요.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좋아진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봇 도입의 경제성이 확 높아졌다는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사람을 쓰면 어떻습니까? 월급 줘야죠. 사대 보험 들어야죠. 야근 수당 줘야죠. 노조 문제 생기죠. 파업하면 공장 멈추죠. 게다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어요. 반면 로봇은요? 365일 24시간 일해요. 월급 안 줘도 돼요. 파업 안 해도 돼요. 불평불만 없어요. 초기 투자 비용만 감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효율이 압도적이에요. 솔직히 저라도 로봇 써요. 둘째,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 거 다들 아시죠? 왜 인수했을까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로봇을 본격 도입하려는 거예요.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있죠. 이미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이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조선업은 더 놀라워요. 용접이라는 게 얼마나 고난도 작업인지 아세요? 숙련공 양성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연봉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미 조선소 용접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난리냐고요? 8경짜리 시장이 열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요. 셋째, 우리나라가 로봇 도입에 최적화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에요. 자동차 잘 만들고 배터리 잘 만들고 반도체 잘 만들고 조선도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산업용 로봇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예요. 로봇 활용 경험이 풍부하다는 거죠. 인구 감소 문제도 있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로봇으로 커버하는 사회적 흐름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넷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로봇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 경쟁이 로봇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어요. 테슬라가 옵티머스 공개하면 중국에서 바로 대응하고 중국이 저가 로봇 내놓으면 미국이 또 방역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으니까 기술 발전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지고 있어요. 경쟁이 심해질수록 좋은 건 뭐냐면 로봇의 성능은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입 시기가 당겨지죠. 전문가들은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상화되려면 10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5년 안에 상당히 보편화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로봇 시장이 폭발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내가 뭘 사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타이밍인지 지금부터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할게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로봇주가 30개에서 40개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반기 기준으로 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손에 꼽아요. 나머지는 다 적자거나 실적이 나빠졌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지만 연간 매출은 100억도 안 돼요. 50억도 안 되는 회사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봇주는 다 거품이다. 숫자로 보면 살 종목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실적으로 평가하면
로봇주는 전부 고평가예요. 하지만 로봇주는 실적이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해요. 제가 정리한 종목 선정 기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준,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기업인가? 로봇 산업은 초기 단계예요. 돈을 제대로 버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대기업이 있어야 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대장주가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인수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둘째,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가? 지금 로봇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세요? 바로 로봇손이에요. 왜 로봇손이 중요하냐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려면 인간의 손처럼 섬세하게 움직여야 돼요. 물건을 짚고, 옮기고, 조립하고 이 모든 게 손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로봇손의 핵심 부품이 뭐냐면 액추에이터예요. 액추에이터는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부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과 힘줄 역할을 하죠. 액추에이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승자가 돼요. 셋째,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 관계가 있는가? 오픈 AI는 국내 로봇 부품 회사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어요. 엔비디아가 국내 로봇 회사들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넷째,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중국이 뭘 잘합니까?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확 낮춰버리죠. 통신 장비, 태양광 패널, 전기차 다 그랬어요. 중국이 마음먹고 저렴한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고 엄청난 물량으로 생산 단가 떨어뜨리면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확실하고 대기업 파트너가 있고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번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앞으로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수혜가 기대되는 추천주 1개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 CEO가 말한 AI가 디지털 세계를 넘어 실제 물리적 세계에서 작동하는 시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디지털 AI, 2번 피지컬 AI, 3번 버추얼 AI, 4번 메타 AI.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1번, 2번, 3번, 4번 중 정답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내주신 정답이 맞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뒤 정답을 맞추신 모든 분들께 해당 종목과 투자 근거를 따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까지 참여해 주시면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추가 종목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이 왜 필수인지 피지컬 AI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나서 로봇 상용화가 시작되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딘지 바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 부탁드립니다. 2026년부터 2027년 이게 키워드예요. 로봇 시장은 지금이 황금 타이밍이에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량 생산 전환기예요. 지금까지는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던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공장에서 양산 들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미래를 먼저 반영해요. 실제로 로봇이 대량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때 사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야 돼요. 여기서 핵심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기업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하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지고 있고 LG가 로봇 부품 회사들 지분 투자하고 있죠. 근데 진짜 폭발적인 수익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기업한테 부품 납품하는 협력사들이에요. 왜냐면
대기업은 이미 주가도 높고 시총도 커요. 올라갈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협력사들은요. 시총 작아요. 주가도 낮아요. 터질 여력이 크다는 거예요. 반도체 봤죠? 엔비디아가 칩 설계하면 SK하이닉스가 HBM 만들어줘요. 로봇도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로봇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는 누가 만들어요? 협력사가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핵심 기업들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하이제날 NM입니다. 하이제날 NM은 코스닥에 상장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현대 기아차의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는 핵심 업체라는 점이에요. 현대 기아차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가 자체적으로도 휴머노이드 개발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개발 조직에서 필요한 액추에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냐? 바로 하이제날 NM이에요. 하이제날 NM의 강점은 정밀도예요. 로봇손이 계란을 집으려면 얼마나 섬세해야 하는지 아세요? 힘 조절만 잘못해도 계란이 깨져요. 반대로 너무 약하게 잡으면 떨어뜨리죠. 이런 섬세한 움직임을 구현하려면 액추에이터의 정밀도가 생명이에요. 하이제날 NM은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더 중요한 건 현대차 그룹이라는 대기업 파트너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을 확장하면 할수록 하이제날 NM의 수혜도 커져요. 정리하면 하이제날 NM은 현대 기아차 휴머노이드 개발의 핵심 파트너이고 정밀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 로봇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두 번째, KNR 시스템입니다. KNR 시스템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가 뭐냐고요? 기존 액추에이터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제품이에요. 기존 액추에이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힘이 세지만 정밀도가 떨어지는 타입, 다른 하나는 정밀하지만 힘이 약한 타입.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KNR 시스템이 개발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는 이 두 가지 장점을 합쳤어요. 힘도 세고 정밀도도 높은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공장에서 일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무거운 물건도 들어야 하고 동시에 섬세한 조립 작업도 해야 해요. 힘과 정밀도가 동시에 필요하죠. KNR 시스템의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가 딱 이 요구에 맞는 거예요. KNR 시스템도 현대차 그룹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확장과 함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정리하면 KNR 시스템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개발한 기업이고 기존 대비 성능이 개선된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차 그룹 로봇 사업 확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에요. 세 번째,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협동 로봇 분야의 국내 탑 기업이자 글로벌 4위 강자예요. 먼저 협동 로봇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하거든요. 로봇팔이 휙 돌아가다가 사람 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펜스로 격리된 공장 안에서만 사용했어요. 하지만 협동 로봇은 달라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같은 작업대에서 일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로봇이 도와줘요. 위험한 작업은 로봇이 하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한 작업은 사람이 하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협동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부동의 1위예요.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도 탑4 안에 들어가요. 한국 로봇 기업 중에서는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셋째,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단순한 협동 로봇 제조사를 넘어서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강화에 힘을 쏟고 있어요. 미래의 로봇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AI 기술력에서 승패가 결정돼요. 두산은 이미 그 미래에 베팅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국내 1위이자 글로벌 4위 기업이고 AI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 기업이며 두산그룹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기업이에요. 네 번째,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는 코스닥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LG 계열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LG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이 로보스타예요. 여기서 LG의 전략을 이해하셔야 해요. LG는 한 회사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LG 계열사 전체를 로봇 부품 공급 체계로 구축하고 있어요. LG 이노텍은 뭘 만듭니까? 카메라 모듈이에요. 애플 아이폰의 카메라를 만드는 세계 3위 기업이죠. 이 회사가 이제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밀도 배터리를 만들어요.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 기업이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작동하려면 고성능 경량 배터리가 필수인데 이 기술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어요. LG전자는 로보티즈의 지분 7.3%를 투자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로보티즈가 뭐 하는 회사죠? 로봇의 심장이라 불리는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여기에 로보스타까지.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LG 계열사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로봇 눈은 LG 이노텍,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액추에이터는 로보티즈, 산업용 로봇 기술은 로보스타, 이렇게 모든 부품을 LG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TSMC 전략이에요. TSMC가 뭐랍니까?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지 않아요. 애플이든 엔비디아든 퀄컴이든 누가 반도체를 설계하든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건 TSMC예요. LG가 로봇 시장에서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로봇을 만들든 아마존이 만들든 중국 기업이 만들든 상관없어요.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LG 계열사들이 공급하면 돼요. 누가 휴머노이드 시장을 장악하든 결국 돈은 LG가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로보스타는 이 거대한 LG 생태계의 한 축이에요. LG가 로봇 사업을 본격화할수록 로보스타의 수혜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로보스타는 LG 계열의 산업용 로봇 기업이고 LG TSMC 전략의 핵심 수혜주이며 대기업 파트너십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정리할게요. 하이젠 R&M, KNR 시스템,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네 회사 공통점이 뭐예요? 대기업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요. 로봇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안 받고 있어요. 기관이랑 외국인들은 벌써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선점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네 종목 무작정 올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로봇 관련 종목들 여러 개 있어요. 분산하세요. 그리고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세요. 로봇 시장은 1에서 2년으로는 안 끝나요. 5년에서 10년간은 슈퍼 사이클이에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고 조정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세요. 지금까지 긴 얘기했는데 핵심만 딱 3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첫째, 로봇은 AI 시대의 필수 조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피지컬 AI 없으면 AI도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 만들어도 실제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면 물리적인 몸이 필요하니까요. 빅테크들이 왜 수조 원씩 쏟아붓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돌아가니까요. 둘째, 2026년부터 2027년이 대량 생산 전환기입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예요.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파트너 찾고 있는 시기죠. 근데 내년부터는 실제 양산 라인 돌리고 공장에 투입되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주식은 미래를 선반영한다고 했죠. 실제로 로봇이 대량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미 천장이에요.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셋째, 대기업이 선택한 협력사, 이건 절대 안 바뀝니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선택했고 현대차가 하이젠 R&M이랑 KNR 시스템 쓰고 있고 LG가 로보스타랑 로보티즈 키우고 있어요. 대기업 없이는 협력사도 못 크고 협력사 오피스 없이는 대기업도 못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한 4종목 하이젠 R&M, KNR 시스템, 두산 로보틱스, 로보스타 이 4회사 꼭 기억하세요. 로봇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4회사 매출도 같이 커져요. 낙수 효과가 확실한 구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피지컬 AI가 뭔지, 액추에이터가 뭔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내년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하지 마세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안 놓치실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 불사의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